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휴스틸에 대한 정량적 분석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무렵에 휴스틸의 실적이 발표될 거예요. 5분 전쯤에. 그 다음에 5분 정도 남겨놓고 종가 무렵에 약 18% 상승해서 상한가로 종가 마감한 그런 특이적인 상황을 보였습니다. 휴스틸이. 그래서 실적을 체크해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체크해보니까 좀 더 특이한 이상한 상황이 좀 발견되었고 관련해서 공유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일단은 사전 안내사항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관련 주요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드림으로써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던스 제공 및 시장에 대한 계기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설명에서 거론되는 휴스틸은 현재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설명의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회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휴스틸에 대한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틸이 관광 업체니까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제가 휴스틸이 기존에 22년 1분기까지 실적을 체크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요. 특히 GPM 같은 경우에는 33.2%면은 이런 사례를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휴스틸의 실적의 성장성에 대해서 놀랐고요. 첫 번째는 5분 남겨놓고 상한가 친 다음에 상한가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놀랐고요. 세 번째는 상당히 좀 이상한 이익률의 발견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연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틸의 22년 1분기 실적, 2분기까지 실적 업데이트 했고요. 보시면요. 일단 매출액은 YOY로 62.6% 증가, QOQ로 22년 1분기 대비 22% 증가. YOY로는 상당히 성장성이 높게 잘 나왔는데 QOQ로는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22년 1분기에는 GPM이 17.3%인데 22년 2분기에는 더블이 33.2%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22% 증가됐는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GPM이 높게 나올 수가 있나, 이런 사례가 있나 한번 체크해봤는데 이런 사례는 잘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기존에 이렇게 매출액이 최근에 급격하게 높아진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남해약이라고. 남해약 보시면 22년 1분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됐잖아요. 매출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GP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휴스틸만큼 높게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21년 4분기에는 9%였는데 22년 1분기에 매출액이 엄청나게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GPM은 12.6%다. 이거는 타당합니다. 타당한 모습이라고 생각드는데 GPM이라는 거는 매출원가고 매출원가는 주로 원재료비에 의해서 연동되는 변동비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약에 판관비나 OPM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급격하게 증가됐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GPM이 과거 추세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 GPM이거든요. 과거 추세인데 주황색 선이거든요. 10%대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 7%대는 거는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20년 4분기에도 이렇게 급등했었네 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최근에 계단식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고 역대 최고 GPM을 찍었는데 22년 2분기에 이 의미는 일단은 스틸은 원자력비에 연동되는 변동비용 기업인 게 추론이 강력하게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GPM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의미는 일단은 원자력 가격도 급등하고 거기에 제품 가격이 적정하게 반영이 잘 됐다 그랬을 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기 QOQ로 2배 차이 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년 4분기에도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보니까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낮고 재고자산이 높아서 많이 쌓여서 그래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적 면에서는 상당히 잘 나왔다 판단할 수 있고, 근데 첫 번째로는 매출액의 증가는 P와 Q 측면을 한번 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와 Q 측면으로 일단 생산량 Q 측면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Q 측면으로 이게 지금 각 공장별로 이렇게 생산량들을 대구, 대불, 당진 공장, 세 개 공장의 생산량들을 다 취합한 거거든요. 22년 2분기의 생산량은 YOY로는 감소됐고 YOY로는 QOQ로는 좀 증가됐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매출액의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22년 2분기에는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잖아요. 근데 Q 관점으로는 생산량 관점으로는 YOY로 감소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1년 2분기 매출액이 이 정도고 22년 2분기 매출액이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Q 관점으로는 매출액은 Q 곱하기 Q잖아요. P 곱하기 Q. 프라이스 제품 가격 곱하기 생산량, 판매량. 일단 Q 관점으로는 이거는 아닌 걸로 판명됩니다. 매출액이 증가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인데 추론 가능한 거는 제품 가격이 급등해서 매출액이 급증했다 그렇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자력 가격하고 제품 가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품 가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휴스트의 주요 제품은 ST 스테인리스 관관하고 탄소형 관관이 있는데 보시면은 스테인리스 관관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7년 1분기 이후에 역대 최고 제품 가격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출액의 급등 사유가 스테인리스 관관 그리고 탄소 관관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가격 두 개의 제품 가격의 역대 최고 가격의 사유로 인해서 매출액의 급등이 나왔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GPM하고 제품 가격의 조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시면은 제품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니까는 GPM도 따라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20년 4분기에는 그런 제품 가격의 급증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GPM이 급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해봐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QOQ로 봤을 때는 물론 제품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QOQ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PM이 더블이 간다는 거는 좀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군데 20년 4분기하고 22년 1분기의 GPM에 대해서 사유를 명확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려면 어떤 걸 봐야 되겠나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해서 전체 비용들을 이렇게 분개해서 어떤 비용들이 감소됐고 어떤 비용들이 높아졌는지 그렇게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 이전에 일단은 원재료 가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는 핫코일하고 스테인리스 코일이거든요. 두 개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22년 2분기에 역대 최고 원재료 가격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제품 가격에 적정히 반영했다. 일단은 그거는 이해돼요. 한 걸요. 20년 4분기에도 원재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보니까요. 일단 두 가지 공통점이 체크됐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20년 4분기하고 21년, 22년 2분기에 급등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GPM도 같이 올라갔다. 근데 20년 4분기에는 GPM이 올라가려면 제품 가격도 그만큼 상승했어야 되는데 20년 4분기에는 제품 가격이 상승한 게 없죠.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GPM이 올라간 거는 제품 가격하고는 연관성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비용 측면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비용을 20년 1분기부터 22년 2분기까지 다 발제를 해봤고요. 분류를 해봤고 근데 여기서 매우 좀 약간 좀 이상한 이해가 힘든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히스토리의 이제 비용 단위거든요. 전체 그 매출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모두 총괄되어 있고 보시면요.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비용 감소되는 비용 단에 크게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내역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원재료 관련 금액이고요. 두 번째 급여입니다. 급여가 장기간 이렇게 추세성이 보시면요. 이렇게 최근에 급격하게 21년 4분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물론 4분기에는 아마 이게 인센티브나 아니면 성과급을 지급해서 그럴 수 있고요. 한 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1분기하고 22년 2분기에 체크를 추세성을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증가됐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감소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체크해 보면은 생산량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생산량에서는 그렇게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면에서 뭐 공장이나 현장 쪽에 근로자들이 증가할 개연성이 없다. 그래서 그 면은 이게 감소 추세다. 매출액 대비의 그 비중을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보시면요. 이게 쭉 감소되는 추세예요. 이렇게. 그래서 급여에서 일단 1차적인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이거는 일견 이해가 가능하다. 생산량하고 연계시키면 가능하시잖아요. 한걸요. 아무리 매출액이 증가해서 매출액 증가는 Q의 관점이 아니라 P 관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생산량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매출액은 비록 급등했지만은 매출액 대비 비중은 급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두 번째로 남은 거는 가장 이제 주요 원인은 이제 이거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이에요.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매출액 대비 비중을 보시면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의 매출액 대비 비중 보시면은 거의 뭐 20년 1분기부터 체크를 했거든요. 22년 2분기까지. 이거는 급여는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감소 추세인 거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주요 사유가 아니다. 주요 사유는 보시면은 20년 4분기 아까 GPM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는 매출액 대비 원재료 매입 상품 매입이 40.2% 급락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22년 2분기도 마찬가지로 57.2%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원인이네요. 주요 원인. 그러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재고자산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매출액하고
원재료비 상품 매입액이 주황색이거든요. 이게 갖고 20년 4분기에 GPM이 급등했었잖아요. 이때. 그래서 이때 그리고 이때 30%대로 하고 이때 최고치 찍었고 22년 2분기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 추세거든요. 주황색이. 이때 GPM이 높게 찍었다는 거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이 급격하게 줄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줄인 거예요. 그럼 좋아요. 그럼 재고자산하고 한번 같이 병행해서 체크해 봤어요. 그러면요. 회색이 이제 재고자산이거든요. 총액. 재고자산 총액이 이때 당시에 20년 4분기 근처에서 이때 당시에 높았기 때문에 줄인다. 이거는 뭐 일견 이해가 가요. 보시면 이제 밑에 재고자산 회전율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이시겠죠? 20년 4분기 이때거든요. 20년 4분기에 이때 당시 보니까 회전율로 측면을 봤을 때 0.48배 48회로 과거 대비 박스권 대비 상단 하단부를 뚫고 내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과하게 매출액 대비 과하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한걸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4분기에는 매입액을 원전의 매입액을 급격하게 줄여서 이렇게 줄여서 재고자산을 줄이는 게 일견 타당하다 이해됐습니다. 이 오케이. 그래서 GPM이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22년 지금 최근의 모습이에요. 지금 미국 쪽에 이제 LNG 관련해서 이제 전방산업 여건도 좋고 그런데 매출액을 계속 지속 증가시켜야 될 당위성이 있는 현재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재고자산이 높게 쌓이는 건 맞죠. 22년 1분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긴 되는데 근데 재고자산 회전율로 봤을 때는 과거 박스권 대비하면은 하단부는 아니에요. 지금 22년 1분기 0.0주배로 리스크가 높게 포함됐던 시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먼저 매입액을 줄여야 될까? 그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보시면은 이제 추세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파란색이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 추세라면 당연히 원전의 매입액도 같이 추세성을 따라가고 리스크가 높지 않으면은 이렇게 높여야 되거든. 같이 높여야 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기업 활동을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원전의 매입액을 줄였는데 불구하고 재고자산은 이때 20년 4분기는 그렇게 줄은 효과가 났어요. 만약에 이제 스위스틀이 재고자산이 좀 지금 현재 위험하기 때문에 좀 줄여야겠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또 오케이예요. 근데 재고자산도 이렇게 크게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생산량이 거의 뭐 QOQ로 유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고 전방상이 좋은 여건인데도 이렇게 원재료 매입을 급격하게 줄인 거는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아요. 현재 여건의 전방상으로 따져보면은 이거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재고자산 같은 경우 회전율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이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매입을 급격하게 줄였다는 거는 앞으로 22년 뭐 3분기나 4분기에 여건이 히스틸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나빠진다는 걸 가정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은 추론 가능한 거는. 근데 지금 전방 산업이 되게 미국 쪽 LNG나 뭐 그런 거 되게 좋잖아요. 이런 걸. 요즘에 피팅주나 뭐 조선주나 뭐 그런 것들 세아제왕도 좋고 지금 22년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는데 이럴 필요성이 왜 있는가 이게 뭐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나 자금사정 그래서 한번 현금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나 체크를 좀 해봤죠. 현금 흐름을 체크해봤는데 현금 흐름도 보면은 뭐 17년도 빼고는 이렇게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양호해요 보니까요. 캐펙스도 그렇게 높게 집행되지 않고
캐펙스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높게 집행되지 않고,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번 22년 2분기는 엄청난 또 현금으로 유입이 됐어요. 보시면요. 그리고 직전 분기에도 이렇게 현금으로 유입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금흐름 측면에서도 크게 뭐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됐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이런 기업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잘 나왔는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앞으로 이렇게 이 앞으로의 포워드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아니면 뭔가 사유가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면은 제가 추론을 잘못한 것과 그렇게 곰곰이 한번 다시 따져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추론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22년 3분기나 4분기에 휴스틸의 실적에 대해서 뭐가 강하게 꺾인다는 거를 가정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들을 한번 체크해봤죠. 일단은 이걸 한번 그 신문 기사 같이 공유 드리기 전에 이거 잠깐 보실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보시면은 20년 4분기에 이렇게 GPM이 높게 나왔잖아요. 사유는 원재료 매입액을 주황색 급격하게 줄였어요. 근데 회색선을 보시면은 이게 매출액이에요. 다음 분기하고 다다음 분기에 높아지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원재료 매입액을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시켜야 돼요. 주황색.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파란색이 GPM이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분기에는 GPM이 서로 높아가고 이익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에는 급락하는 거예요. 이익률이. 회사 입장에서 이건 올바른 경영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매출액인데 22년 2분기에 22년 3분기에 매출액이 22년 2분기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을 가정하면은 생산량도 어느 정도 높아질 거고 그렇다면 원전의 매입을 줄인 만큼 또 증가시켜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GPM은 또 급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음 분기에는 서로 매출액이 증가됐어도 이익률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OPM이 급락을 할 거예요. 분명히 원재료 매입을 급격하게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영 활동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굳이 이렇게 왜 줄여야 됐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좀 많이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기사들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체크해 보니까는 일견 타당하게 기사가 있더라 보니까요. 이게 4월달 기사고요. 관건은 철강 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미국에서 철강 쿼터 지역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확보했으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의 시장 지위가 과도하게 높아짐을 막기 위해서 수입 양상안을 2015년 17년 한국산 철강 제품 수입당 평균의 70%로 묶어두고 있다. 그래서 강간의 경우는 상한이 103만 톤이다. 돼 있고 이미 국내 강간사들은 이미 1분기에만 미국에 44만 5천 톤의 강간을 수출했다. 상한이 103만 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나는 2분기 이후의 강간 수요와 올해 1분기 국내 강간사들의 미국 수출량을 고려하면 국내 강간사들은 3분기가 채 가기도 전에 미국 강간 수출 쿼터를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것이 강간업계의 시각이다. 쿼터를 넘어선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슈스틸 관계자는 미국 관광 사업이 쿼터제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판매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철강 쿼터를 놓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맞춰 적절한 세금 계획을 수립하겠다 말했다. 이게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쿼터에 세아제강이나 뭐 이제 슈스틸에서 관광 수출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광 쿼터가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소진이 돼서 3쿼터에 매출액이나
그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의 매입액을 급격하게 줄였다. 이렇게 판단하게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능했고요. 물론 이거는 지금 장 종료 후에 6시 이후에 제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사유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IR분하고 통화를 해갖고 해당되는 출원되는 사유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맞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해당 사항이 일단 제 출원만으로 해갖고 일단 공유드린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 재무제표에서 해당 기업의 여건을 체크해서 출원할 수 있는지 그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정답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며 해당 설명회를 듣고 모든 판단 및 투자에 대한 책임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